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총선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를 응원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01주년이 된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관행과 편법으로 전북 지게차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회에서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총선 연기론에 대해선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6일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영입을 축하하고 최근 입당한 김중로 의원 등 3명의 의원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 당신은 왜 한국당하고 체질이 맞고 국가안보 당인데 왜 안 오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아니 무엇이 바뀌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도 정말 저희 집에 온 것처럼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 없는 청년들의 모임에서 주거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지웅 씨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입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씨는 모든 주거 형태가 존중받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라는 계층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어떤 주거 형태든 모멸당하지 않고 삶의 주거 계획을 꾸릴 수 있게 하며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총선 연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연기론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하고 6.25 전쟁 때에도 선거는 치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우려가 더욱 큽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대구 봉쇄 발언을 해 문제가 됐었죠. 그 이후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26일부터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출입구에서 온도 측정을 실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등 전과 다른 방역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일명 대구 봉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26일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홍 대변인을 비판하면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봉쇄해야 될 것은 대구가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이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고 봉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3법, 그러니까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이 3법을 처리해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일을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섰고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만 1,700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비상식량 등을 매점 매석하는 업체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자유와 민주, 정의의 역사인 4.19 혁명을 기념해 강북구에서는 매해 국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국민문화제를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0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0위원회가 지난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8회 국민문화제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4월 혁명단체 3곳과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중섭 국민문화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올해 추진될 문화재의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구청 로비에서 희망 메시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 뒤 국민 4.19 민주묘지로 이동해 선열들의 숭고한 넋과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국민문화재는 4월 혁명의 민주이념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이 늘고 기획 프로그램도 알차고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훈 문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국민문화재는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문화와 교육, 참여 전시 등 4개 분야 3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는 KBS 열린음악회와 전국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가 추가돼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4월 혁명이 지향했던 자유와 평등, 통일의 정신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제학술회의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순례길 트레킹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 시민 참여 코너가 진행되고 국내 최정상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락 페스티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국민문화재의 뜨거운 열기가 점화됐다며 4월 혁명의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민간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월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안심 기저귀 지원 사업과 신나고 힘나는 운동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기저귀를,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는 운동화를 지원해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죠. 당장 세금을 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마포구는 이들을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입니다. 우선 구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 기한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합니다. 기한 연장 외에도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방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세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세무일과,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세무이과, 체납액과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내용은 징수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 소재의 한 석유화학 전문 기업이 관내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천동에 소재한 롯데케미칼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의왕시에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롯데케미칼 경영회의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나누리 마라톤 대회를 통해 자체 모금한 것으로 저소득 가정 자녀 중 2020년 대학 신입생 15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8년부터 나누리 마라톤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그동안 대학 신입생 129명에게 장학금 총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노하우로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노하우를 자연계열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기업 지원 사업인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출연연, 대학과 기업 등에서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출신 청년 인재가 한 팀이 돼 중소, 벤처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신기술 개발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개 사를 선정해 기업의 채용 인력의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수요기업 모집은 3월 6일까지고 청년 인재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모집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모집 방법은 대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를 응원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종식되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성금과 물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부금이 들어오고 전국에서 모인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대구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SNS에서는 힘내요 대구 등의 해시태그를 단 응원의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이랜드 그룹은 10억 원의 기금을 전달했고 배우 이영애, 방송인 장성규, 배우 박서준 등 연예인들의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미래 세대가 인공지능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광주시가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체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인공지능 체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콘텐츠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국립광주과학관이 함께 추진해 2021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과학 체험관은 시비 등 157억 원이 투입되며 첨단 과학에 대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인공지능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인공지능 5G 체험관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과학 골든벨을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코딩,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총 13개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페이가 강릉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페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페이 출시 한 달째인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가입자는 9,952명, 전체 충전 금액 33억 원, 사용액이 2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종별 사용액은 한식식당과 농축협 직영매장, 양식식당,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이처럼 여러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릉페이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강릉페이 10% 캐시백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월 29일까지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3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 시행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6%씩 적립됩니다. 이제 겨울 스포츠도 막을 내리는데요. 2020 FIS 스노보드 월드컵 평창이 지난달 22일 휘닉스 평창 이상호 슬로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선은 오전 10시, 본선은 오후 2시에 평행대회전으로 이뤄졌고 약 15개국의 남녀 총 14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국제스키연맹과 대한스키협회가 주최했고 스노보드 월드컵 평창 2020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한편 평행대회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종목으로 두 선수가 약 550m 길이의 경사 코스를 주행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선수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국 군단위 3번째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횡성군이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확정했습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MOU 체결, 업무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 백인 원탁 토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렇듯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강원도 첫 아동 친화 도시 선정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2024년까지 4개년 추진 계획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을 진행하게 되며 올해 5월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해 인증 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주재원 확충에 힘쓸 예정입니다.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 세원을 적극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바이오와 화장품 산업의 중심 오송첨단미료 복합단지, 과학기술과 바이오 산업에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오창생명과학단지와 진천혁신도시, 충청북도 산업의 핵심이자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주재원 확충에 나섭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세입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2020년 자주재원 확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올해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3,2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8억 원 높게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합니다. 체납징수 대책을 엄정 추진하는 건 물론 세수 확보 추진 상황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 기속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도 힘을 쏟습니다. 아울러 현재 25명으로 구성된 세정포럼 규모를 도의원과 기업인 등 5명이 추가된 3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논의와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낙춘 부시장과 충남연구원 정책협력단 및 공무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워킹그룹은 각종 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하는 학술 용역을 보다 튼실히 하는 체계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낙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관광 및 산업경제, 보건복지, 인프라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자문그룹으로 보령시의회 의원 2명도 참여하게 됩니다. 3월은 항상 나라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3월 1일 3.1절로 시작하죠. 올해 100일 되는 3.1절을 맞아 천안시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따뜻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는 3.1운동 100일 맞이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72명을 위문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간 위문이 진행됐는데요. 유족들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해드리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지난달 1일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카드 재충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로 개인당 카드 한 매를 발급해주고 연 9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발급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6년 이후 카드 발급을 받은 기존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콜센터를 통해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전염성이 높은 데다가 이제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포항시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대응 임시 TF팀 운영을 유지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보건소 자체 방역단과 읍면동별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 활동과 함께 구제역 방역 차량과 민간 소독 대행업체를 동원하는 한편 택시와 시내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 지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 집합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 고지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관내 입원 중이거나 진료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즉각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건강 생활 수칙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의 관행과 편법으로 전북 지게차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입 조건은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로 상하차와 물건 운반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던 근로자 A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노총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건설 원청사를 방문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주해달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이라고 찾아왔대요, 사무실로. 현대 사는 그러면서 있는 차를 빼라고 이렇게 강압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노총 전북본부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가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내고 매출액 5%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가입 조건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입비를 막 지금 여기도 그래요. 200만 원에. 노조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가입비 2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노조 가입비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내면 되는 건데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매출의 5%를 달라. 이게 다 불법이에요, 사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근로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게차 근로자 B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한국노총을 찾아갔지만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이제 가입비라는 게 생기고 또 매달 5만 원씩 또 지출을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작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지게차 한 대당 5%씩으로 띄어야 돼요. 매출의 5%씩. 이게 더욱이 해당 항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관행상 영업을 다닌 것은 사실이라며 가입비와 매출액의 5%를 받는 것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청 사무실 저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좀 써주세요. 이 얘기는 제가 영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뭐 노조 가입비가 뭐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게 뭐 조합규약에 있는 내용이죠? 아니에요. 그게 관례상 저희들도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들 저기에서 강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수용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사람한테 지금까지 받았지. 우리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을 등에 업고 전북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합원들.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 씨는 지난 2010년 전북 최초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에도 1년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정읍 씨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10년 연속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북 최초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진섭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 등 정읍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개간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미흡한 관리 감독으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산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산지 전용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깃발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깃발은 산지 전용 허가구역을 표시해주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허가구역 외에도 산지가 훼손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개간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이 공사 현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산지 개간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한다면 당연히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까졌나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이제 위법 사항은 저희가 고발하고 거기에 따른 상황은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허가를 한 이후에는 불법 산지 개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허가만 난다면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른 산지를 훼손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허가 내주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법 사항이나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제 허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항이 없이 변경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따로 특별히 나갈 일은 없고요. 이제 준공 시점에 이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복구 설계 승인서를 받습니다. 최근 무차별적인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와 환경 파괴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서 대여한 것으로 운전자는 운행 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전체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지난달 27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근 창고용 비닐하우스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2동은 모두 소실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지난달 28일에 불이 났습니다.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거주자 권모 씨로 거실에 위치한 난로에 연통이 맞닿은 벽면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